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란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힐까봐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2개씩 드시다가 속이 더부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계란을 아예 끊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거든요. 반대로 67세 박철수 어르신은 계란이 좋다고 해서 매일 3개씩 드셨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었어요. 계란만큼 오해받는 음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란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2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종합병원에서 매달 400명 이상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먼저 계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란 하나 먹고 나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찝찝한 기분이 드신 적이에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아예 계란을 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란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73세 김말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오자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도 잘 안 열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거든요. 반대로 68세 박영철 어르신은 계란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3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계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계란으로 먹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계란 하나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만드는 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럼 왜 어떤 분은 문제가 되고 어떤 분은 괜찮을까요? 바로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분이라면 계란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달라요.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70세 정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에서도 계란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2개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혈관이 이미 약한 상태에서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신 결과였어요. 하지만 건강한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꾸준히 드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근육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셨어요. 6개월 후에 보니 팔다리에 힘도 생기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셨더라고요. 같은 계란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제한하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5개에서 7개까지는 안전합니다. 다만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실제로 74세 최병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베이컨과 함께 드셨어요. 계란 자체는 하나였지만 베이컨 때문에 기름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혈관이 막혀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계란보다 함께 먹는 음식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런데 계란을 무조건 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계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근육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계란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72세 김복순 할머니는 계란을 끊으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점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시더라고요. 화분도 들기 힘들어지시고 장보기도 어려워지셨어요.
근육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신 거예요. 반대로 69세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꾸준히 드셨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근육이 늘어나서 등산도 다니시고 텃밭질도 하고 계세요. 계란이 근육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계란에는 또 뇌 건강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75세 안순자 할머니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집중력도 향상되셨어요. 계란 속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준 거예요. 눈 건강에도 좋아요. 71세 이철수 어르신은 눈이 침침해서 신문 읽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계란을 꾸준히 드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훨씬 편해지시고 작은 글씨도 잘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 노른자에 있는 성분이 눈 건강을 지켜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과 병이 있으신 분의 섭취량이 달라야 해요. 무작정 많이 드시거나 아예 끊으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해서 드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식중독에 더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해시태그 60대 이상 분들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식중독입니다.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진 상황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작년에 74세 최병호 어르신이 날계란을 드신 후 심한 설사와 고열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고 탈수로 의식이 흐려져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회복하셨지만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살모넬라균은 계란 껍질뿐만 아니라 계란 안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계란 2만 개 중 1개 정도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확률이 낮아 보이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반숙이나 날계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익혀야 안전해요. 살모넬라균은 70도에서 1분간 가열하면 완전히 죽습니다. 하지만 계란 내부 온도가 70도에 도달하려면 겉보기보다 오래 가열해야 해요.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조리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조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삶은 계란은 물이 끓은 후 12분 이상 삶으세요. 많은 분들이 8분에서 10분 정도만 삶으시는데 이는 반숙 상태예요. 완전히 익히려면 최소 12분은 삶아야 합니다. 계란 크기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세요. 대란은 12분, 특대란은 13분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쪄주세요. 보통 끓는 물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흘러나오면 5분 더 찌세요. 전자레인지로 계란찜을 만드실 때는 2분씩 3번 정도 돌리면서 중간중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저어가며 익히시고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익히세요. 센 불에서 급하게 하면 겉만 익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어요. 계란물에 물기가 전혀 없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넷째, 계란 후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노른자를 터뜨려서 완전히 익히시거나 뚜껑을 덮어서 윗면까지 완전히 익히세요. 흔히 써니사이드업이라고 하는 노른자가 반숙인 후라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조심할 음식들이 있어요. 홈메이드 마요네즈는 생계란 노른자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는 저온 살균 처리된 계란을 사용하니까 안전해요. 티라미수도 생계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날계란을 넣은 육회 비빔밥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날로 먹는 일식 요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보관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냉장고 문 쪽 온도는 4도에서 8도 사이로 변하는데 안쪽 선반은 일정하게 2도에서 4도를 유지해요. 이 온도 차이가 계란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란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 껍질에 적힌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냉장고에 넣으실 때 구입 날짜를 적어두세요. 오래된 계란일수록 살모넬라균이 번식할 위험이 높아져요.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거예요. 신선한 계란은 밀도가 높아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란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밀도가 낮아져요.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둥글고 탱탱하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오래된 계란은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가 묽어져요. 그리고 계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자연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이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데 물로 씻으면 제거돼요. 그러면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해집니다. 먹기 직전에만 씻으세요. 조리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30분간 실온에 두세요. 차가운 계란을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또한 온도 차이로 인해 계란이 고르게 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란 껍질을 찬물에 살짝 헹궈서 겉의 세균을 제거하세요. 하지만 비누나 세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계란 껍질이 다공성이라서 세제 성분이 스며들 수 있어요. 찬물로만 살짝 헹구시면 됩니다. 물을 끓인 후 불을 약간 줄이고 계란을 넣으세요.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급격히 변성돼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삶은 계란을 바로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히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껍질도 잘 벗겨져요. 계란 껍질 벗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을 찬물에 담근 후 계란 둥근 부분을 살짝 깨뜨리세요. 그 다음 계란을 굴리면서 전체적으로 금이 가게 한 후 찬물에서 껍질을 벗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계란 표면도 매끄러워집니다. 해시태그 시놉시스 3 건강 상태별 맞춤 계란 섭취법.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니까 계란 드시는 방법도 달라야 해요. 먼저 건강 상태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특별한 병이 없으시다면 하루 한 개씩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정도는 드셔야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계란의 콜레스테롤보다 근육량 감소가 더 큰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시면서 채소와 함께 드시면 가장 좋아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흰자에는 나쁜 성분이 거의 없으면서도 좋은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의 흰자 부분을 더 많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더 줄여서 일주일에 2개 정도만 드시고요. 대신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콩류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안전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자체를 제한해야 하니까 계란도 줄여야 해요.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간경화나 간염이 심하시면 계란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간 수치가 많이 높으시면 계란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으로 드시고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히 계란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도움이 돼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계란이 특히 좋아요. 계란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계란이 도움이 돼요. 빈혈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계란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져요. 빵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안정적이에요.
몸이 회복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감기나 몸살로 몸이 약해졌을 때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으로 드세요. 부드러워서 소화하기 쉽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수술 후 회복기에는 계란이 특히 중요해요.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수술 직후에는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삶은 계란을 잘게 으깨서 드시거나 계란찜으로 드세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몸에 변화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니까 섭취량도 달라야 해요. 건강한 분도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문제 없으시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시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하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다음에는 언제 드시는 게 좋은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이제 언제 드시는 게 좋은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있어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신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거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이 자꾸 줄어드는데 아침에 계란 드시면 이를 막아줘요. 아침에 드시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간식을 덜 찾게 돼요. 오전 내내 배가 든든해서 점심때까지 군것질할 필요가 없어지죠. 점심때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점심에 계란을 드시면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점심에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 전체 양을 생각해서 드세요. 도시락에 삶은 계란 하나 정도 넣으시면 적당해요.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져요. 또한 밤에는 움직임이 적어서 섭취한 칼로리가 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6시 이전에 드시고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드시면 더 좋아요. 운동 1시간 전에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면 운동할 때 힘이 나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돼요. 운동 후에는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은지도 중요해요.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가 계란의 나쁜 점을 줄여주고 좋은 점을 높여줘요. 아침에 드실 때는 이렇게 조합해보세요. 아침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드실 때는 양파와 피망을 넣어보세요.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고 피망이 계란의 좋은 성분 흡수를 도와줘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져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토마토의 빨간 성분이 계란의 좋은 성분과 만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토마토는 살짝 볶아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점심에 드실 때는 이런 방법이 좋아요. 점심에는 삶은 계란을 샐러드에 올려 드시면 좋아요. 특히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계란의 좋은 성분들이 더 잘 흡수돼요. 샐러드에 당근이나 파프리카를 넣으시면 영양도 더 좋아져요.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기름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는 몸에 좋은 기름이 많아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이 더 좋아져요. 면역력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런 조합을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브로콜리의 비타민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서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거든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시금치의 좋은 성분과 계란의 좋은 성분이 만나서 피를 맑게 해줘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계란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도 있어요. 계란과 베이컨 계란과 치즈 계란과 버터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피하세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져서 혈관에 부담을 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조심하세요. 감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감의 떫은 성분이 계란의 좋은 성분과 만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유와 함께 드시면
일부 분들에게는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유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어요. 녹차나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계란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계란을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스케줄을 짜드릴게요. 건강한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씩 드세요. 주말에는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로 변화를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7개 정도로 적당하면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드시면 돼요. 월수금에만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씩 드세요. 화목토일에는 계란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3개 정도로 적당해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금세 질릴 수 있어요. 매일 삶은 계란만 드시면 금세 질려요. 계란찜에 새우나 버섯을 넣거나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 넣거나 시금치와 함께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칼로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두세요. 계란 요리별 칼로리도 알아두세요. 삶은 계란 하나는 밥 3분의 1 공기 정도의 칼로리예요. 계란 후라이는 기름 때문에 조금 더 높고 계란찜은 삶은 계란과 비슷해요. 스크램블 에그는 버터나 기름 사용량에 따라 달라져요. 60대 이상 분들이 하루에 먹어야 할 전체 음식의 양을 생각하면 계란 하나는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에요.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주면서도 너무 많지 않은 적당한 양이죠. 계란을 드실 때 지키셔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적당한 양을 드시는 거예요. 둘째는 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셋째는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넷째는 나쁜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거예요. 다섯째는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계란만큼 좋은 건강 음식이 없어요. 무작정 많이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올바른 계란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시다면 하루 1개씩 꾸준히 드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이틀에 1개로 조절하세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정보 꼭 필요한 생활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건강정보들이 업데이트되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